자, 녹취 조작 윗선 수사 위기에 국민의당이다라는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조작 당원 당에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게 하고 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안철수에 연결되는 당 존립이 흔들거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미 씨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당이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고 있다. 당에서는 몰랐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 위원장의 지시로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남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 당이 당원을 케어하지 않는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위에 모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만나서 준용 씨 특혜 취업 문제와 관련해 파슨스에 함께 유학 간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이유미 씨가 먼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파악해달라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미리 사전에 이것이 조작된 것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게 국민의당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먼저 이 관련된 얘기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집중 공략했던 안철수 전 대표.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3대 비리 아십니까? 입학 비리, 병역 비리, 그다음 뭡니까? 바로 취업 비리입니다. 하지만 증거 조작 사건 발생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는 현재 자택에 머무르며 입장 표명 여부와 그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애초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문제가 커지자 직접 입장 표명을 하는 것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당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캠프를 지휘했던 박지원 전 대표는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당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당원에 의해서 조작됐다고 하면은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문준용 씨의 모든 취업 비리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특검으로 가서.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를 언급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물타기라며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해명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네,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된 증거 조작, 이 사건이 국민의당의 존폐 위기까지 몰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유미 씨가 어떻게 이걸 조작을 했는지 그 내용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하나의 채팅방이 하나 있는데 저 채팅방에서 여러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문 후보가 청와대 시절 부하 직원에게 본인 아들 일자리를 부탁하고 그걸 알아서 처리해 준 사람들이 고용정보원에 입사시켜 준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고위직 친인척도 넣어준 거죠. 라고 이제 물어본 거니까 대충 맞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맞는 것 같아. 준용은 파슨스 입학만이 목적이었다. 지수준에 맞는 학교를 골랐어야지. 5급 공무원은 과잉 스펙이었다. 알아서 근 거겠지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여기도 동아일보에도 이렇게 이유미 씨가 조작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메시지가 나오는데 문제는요. 저 카카오톡방에 들어가 있는 대화 상대자들이 모두 이유미 씨의 동생이거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조작을 한 거죠. 같은 이유미 씨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 두 사람이 전화번호만 갖다가 네 대의 핸드폰을 가지고 짜고 치는 거였죠. 예. 저 문제가 흔히 이제 대선의 이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카톡방을 통한 상하 좌우에 이런 토크가 이루어지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도 그분의 일정이었고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일종의 스모킹 건이 나왔다고 이제 보는데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조기에 결단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 문준용 이 취업 문제가 결정적인 하나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러한 대선 프레임에서 결정적인 하나의 홈런이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조작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이 문제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 국민들의 시선이 모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주 의원실에서 제공한 저 카톡 메시지 내용만 보면 이용주 의원은 이렇게 사실 확인을 좀 더 치밀하게 할 건 아니고 카톡으로만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번 과정에 보면 지금 이유미 씨가 있고 이유미 씨 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김인원 공명선거 추진단 당시 수석 부단장이 있고 그리고 제일 그 추진 단장을 맡았던 게 이용주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용주 의원과 이제 김인원 수석 부단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치밀하게 어떤 검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그 당시에도 그렇게 국민들이 봤었고 또 뭐 이용주 의원도 그때 당시 기자회견하면서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다면 그 당시에 상당히 이 이유미 씨의 뭐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관련자가 개입이 돼 있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당시에 국민의당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 절차 이런 것이 상당히 허술했다라는 것은 어떤 식이든 뭐 변명이 지금으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유미 씨가 이렇게 특혜 의혹을 조작한 것은 이제 이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음성 녹취 파일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친동생의 남자 친동생의 목소리인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증거를 조작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누가 왜 시켰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도를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국민의당 관계자 얘기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큰 건 한 건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고요. 또 제보자가 이 씨의 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친구다.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친구다라고 증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증인 중에 파슨스 스쿨 출신이 있다라는 당원 이유미 씨 발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솔깃했고 증언을 확보해 오라라고 계속 독촉을 하자 이 이유미 씨가 친남동생을 시켜서 마치 파슨스 출신의 그 친구 문준용 씨를 아는 지인인 것처럼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좀 드러나고 있는 이 동아일보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게 좀 전달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유미 씨가 최초의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들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독촉을 하다 보니 카톡방도 조작하게 되고 음성 녹음도 조작하게 됐다.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예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게 이유미 씨가 이제 그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지인들한테 뭐 보낸 그 SNS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보면 거기에는 뭐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본인 혼자 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단독 범행인지 지시를 받았는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지 지금은 저희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국민의당 주장은 그렇지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국장님 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 차원의 고의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그 중대한 그 과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용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명선거 그 추진단의 단장일 뿐만 아니라 부장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명을 할 때도 보면 신빙성 확인을 위해서 이 직접 접촉해 보기 위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 파슨스 졸업생 이 진술을 한 사람 이메일 주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그 파슨스 졸업생의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떤 경위로 믿었는지 사실은 웬만하면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을 하려면 당사자는 최소한 만났어야 되겠죠. 저렇게 얘기한 사람은. 뭐 이메일만 확인하고 저럴 게 아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5월 9일이 선거인데 5월 5일 날 이렇게 하면서 그때 국민들이 최고조로 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정유라 씨 문제나 이런 데 민감할 때 문유라라고 심지어 그렇게 지칭하면서 이 사건을 맹공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최소한 추진 단장들은 단장이나 부단장 이런 사람들은 당사자 제보한 사람을 만나보는 게 통상의 절차고 이 사람들이 법조인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호남 라인하고 안철수 라인하고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의 그 세력이 일정 부분 그 지위 계통이 조금 달리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당 대표 내지는
특히 이제 후보가 이거를 명확하게 내용을 얼마나 파악했을지 모르지만 선대위원장들은 이 정도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파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선대위원장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다선 의원들이 있거든요. 여기 국민의당도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중을 그렇게 쉽게 판단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사건이 여러 개가 이제 좀 이렇게 복잡하게 좀 얽혀 있어서 좀 하나하나씩 좀 고리를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될 게 이제 일단 증거는 조작이 된 게 확실하니까요. 과연 이것을 이유미 씨가 처음에 먼저 제안을 한 건가? 이렇게 조작을 하자. 이렇게 좀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맹공을 퍼붓자라고 첫 제안을 한 사람이 이유미 당원인 이유미 씨인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인지 아니면 또 그 위에 또 다른 당의 고위 관계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후보님이 우리 정치를 조금 더 힘내서 잘 하실 수 있게 많은 힘을 보태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별명을 좀 지어봤어요. 소통과 화합을 제일 잘하는 안철수 해서 앞글자를 따서 소화제 안철수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합시다. 심리상담소라든지 내가 이게 지금 적합하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멘토링이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걸로는 많이 있지만 그거 말고요. 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또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좋은 그런 정말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유미 씨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카이스트에 있을 때 제자 관계였기도 했고 또 캠프에서 여러 차례 일도 했고 청춘 콘서트도 같이 다녔고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이자 핵심 측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일단 관계가 되게 있는 걸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 그리고 박지원 대표는 몰랐을 거라고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처럼 지금 보이긴 하지만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몰랐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제안을 했고 누가 먼저 그 문제 관련된 부분을 이용하자라고 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안철수 후보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이 부분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관련된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랐지만 어쨌든 지금은 사과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 반장 선거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부분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을 했으면 관련된 책임도 당사자들이 지는 게 마땅하고요. 물론 당사자들이 관련해서 그 부분에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 관련된 뭐 얘기가 되는 것을 밀어놨다거나 그러면 지금 안 져도 되겠죠. 근데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는 토론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아주 맹공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이제 와서 나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랐다? 어떻게 보면 국민이 보기에는 되게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보여요. 뭐 이 파장이 최종 책임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발단 상황이 이유미 씨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안 전 대표와 조작 사건으로 긴급 체포된 이유미 씨의 관계는 대선 후보와 당원 관계를 넘어선다. 뭐 제자 관계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게 가르침을 주시던 학교 교수님이며 문제는 정치구나를 깨닫고 참여했던 청년공간 희망 콘서트의 강연자로서의 인연이 쌓인 이분의 출사표에 10여 년간 쌓아왔던 저의 모든 커리어를 포기한 채 생애 가장 뜨거운 진심을 불살랐다라고 SNS에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당에서는 이 이유미 씨에 대해서 김미경 교수의 집안에서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녀 캠프 내에서도 유명했다. 당시 독자 행동으로 몇 번 문제를 일으켜 기억을 하고 있다. 캠프에 직함을 주고 싶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캠프 산하 기관인 2030 희망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줬다라고 합니다. 자, 이 소정석 국장님, 이유미 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무리하게 증거 조작을 하고 그것을 윗선에다가 보고를 했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봐서는 이제 이유미 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직원 중에 그 문준용 씨가 다녔던 파슨스 스쿨에 다녔던 직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우리 직원 중에 파슨스 스쿨 다니는 직원이 있어서 아마 그 직원이 좀 문준용 씨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좀 잘 만들어 봐. 어떻게 좀 해보자. 뭐 정확하게 좀 더 증거를 갖고 와라. 뭐 이렇게 좀 더 했겠죠. 한번 정확하게 한번 취재를 하고 해서 뭔가 다른 내용이 있는지 좀 알아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엑셀레이터를 탄 거죠. 그래서 이유미 씨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표현대로라면 아주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열성 지지자거든요. 그리고 5월 5일이라는 그 시점 자체가 그 당시에 이른바 여론조사가 금지된 깜깜이 선거 기간이었고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뚜벅이 유세를 통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지지를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 열성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그럼 한번 이 판을 좀 흔들 만한 어떤 그런 건을 만들어내면 이게 한번 뒤집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서 이유미 씨가 그야말로 자신과 동생 또 뭐 카카오톡 아까 대화 같은 것도 지금 자신과 회사 그리고 또 이 아들의 전화번호 세대를 갖다 놓고 본인이 다 그 대화를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과의 어떤 이제 직접적인 지시 관련성 부분은 이제 수사에서 드러나겠지만 어쨌거나 이유미 씨가 이 부분에서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과거에 이른바 대선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작 사건이나 네거티브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직접 이 당원이 관련된 직접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누군가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당해서 우리는 속았다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이제 누구와 일부와 결탁해서 이용했다든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국민의당 이 사태의 심각성은 이 국민의당 당원, 이 열성 당원, 그냥 단순한 당원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후보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고 이 당원이 그걸 말 그대로 ABC 전체를 A부터 Z까지 다 만들었고 그것을 당의 공명선거 추진단이라는 공적인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발표를 바탕 삼아서 그 당시 국민의당이 거의 수십 건의 논평을 내면서 그야말로 이것을 부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향후에 뭐 상당한 어떤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선 당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캠프를 지휘했던 박지원 전 대표는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당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당원에 의해서 조작됐다고 하면은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그 문준용 씨의 모든 취업 비리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특검으로 가서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를 언급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물타기라며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해명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네,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된 증거 조작, 이 사건이 국민의당의 존폐 위기까지 몰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유미 씨가 어떻게 이걸 조작을 했는지 그 내용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하나의 채팅방이 하나 있는데 저 채팅방에서 여러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문 후보가 청와대 시절 부하 직원에게 본인 아들 일자리를 부탁하고 그걸 알아서 처리해 준 사람들이 고용정보원에 입사시켜 준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고위직 친인척도 넣어준 거죠. 라고 이제 물어본 거니까 대충 맞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맞는 것 같아. 준용은 파슨스 입학만이 목적이었다. 지수준에 맞는 학교를 골랐어야지. 5급 공무원은 과잉 스펙이었다. 알아서 근 거겠지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여기도 동아일보에도 이렇게 이유미 씨가 조작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메시지가 나오는데 문제는요. 저 카카오톡방에 들어가 있는 대화 상대자들이 모두 이유미 씨의 동생이거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조작을 한 거죠. 같은 이유미 씨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전화번호만 갖다가 네 대의 핸드폰을 가지고 짜고 치는 거였죠. 저 문제가 흔히 이제 대선의 이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카톡방을 통한 상하 좌우에 이런 토크가 이루어지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도 그분의 일정이었고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일종의 스모킹 건이 나왔다고 이제 보는데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조기에 결단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 문준용 이 취업 문제가 결정적인 하나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러한 대선 프레임에서 결정적인 하나의 그런 하나의 홈런이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조작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이 문제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 국민들의 시선이 모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주 의원실에서 제공한 저 카톡 메시지 내용만 보면 자, 녹취 조작 윗선 수사 위기에 국민의당이다라는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조작 당원 당에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기 하고 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안철수에 연결되는 당 존립이 흔들거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미 씨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당이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 당에서는 몰랐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 위원장의 지시로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남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 당이 당원을 케어하지 않는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위에 모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만나서 준용 씨 특혜 취업 문제와 관련해 파슨스에 함께 유학 간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이유미 씨가 먼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파악해달라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미리 사전에 이것이 조작된 것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게 국민의당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먼저 이 관련된 얘기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집중 공략했던 안철수 전 대표.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3대 비리 아십니까? 입학 비리, 병역 비리, 그다음 뭡니까? 바로 취업 비리입니다. 하지만 증거 조작 사건 발생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는 현재 자택에 머무르며 입장 표명 여부와 그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애초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문제가 커지자 직접 입장 표명을 하는 것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